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9시쯤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초엘리트 법관과 7개월가량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는 7개월 만이고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건 22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점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고는 사실상 이 지금 법원에 있었던 이 사법농단 의혹이 해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조금 얼마 전에 이제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의 이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조사를 하고 신병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찰도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불구속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유명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뭐 이걸 미루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또 법원공보처에 비자금을 뭐 유용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오늘 조사는 오늘 하루로 끝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심야 조사는 일단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요? 일단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야 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문의는 할 거라고 합니다. 혹시 계속 조사를 다 받을 거냐라고 문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음번에 한 번 더 소환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내부적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가 40여 개 이르고요. 7개월 동안 수사를 했던 것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한 번엔 도저히 그 조사가 끝날 가능성은 없고 대신에 두 번째 조사부터는 지금처럼 공개 소환이 아니라 비공개 소환으로 지금 방침을 좀 내부적으로 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법원에서 아예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뒤로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계속 아시겠지만 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고 신병 확보하는 영장이 기각이 돼서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대부분 물적 증거도 물적 증거지만 관련된 판사에 대한 진술 증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오늘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제 이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까지 끌어낸다면 검찰 입장에서 성공한 수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변죽만 울리는 수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두 번, 세 번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소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공개 소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소환되는 피의자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앞서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부분 모든 피의자들은 이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유명인인 경우에는 보통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마 그 시간이 제일 두려운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이 전부 다 몰려서 카메라를 터뜨리고 거기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보다 앞서서 한 30분 전에 대법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청 앞에서 내가 할 얘기는 별로 없고 난 내가 몸담았던 법원에서 나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는 취지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자칫 대법원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힐 경우 결국 같은 편이구나 라는 입장 또 모습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굉장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 내부에서는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결국 대법원 앞에서라도 강행을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법원 노조에서는 그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피의자가 왜 법원 앞에 와서 입장을 밝히느냐. 그래서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모일 가능성이 많아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발표를 하려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면 법원 노조도 지금 아예 뭐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혹여라도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한 발짝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네. 뭐 처음이자 유일하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오늘도 그 입장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이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나는 결단코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네. 계속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되고 임종원 전 차장은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일선 판사들의 진술과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명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기초로 아마도 이제 검찰은 이제 창을 들이밀 텐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정도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십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는 네. 것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처벌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국정농단 사태부터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 부분들이 유죄가 인정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판사들이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재판하는 걸 미루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네.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어떤 창을 준비했을까요? 사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7개월 동안 수사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임종원 전 차장과 일선 판사 그리고 대법원과 연결고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명이 돼 있었던 서류들도 있고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선 판사들의 진술이 있고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되기 전에 했던 진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지금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오늘 이제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뭐 두꺼운 방패를 준비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동행하는 변호사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부장급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 일선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제 최전방에 서 있었던 부부장 검사들을 기초로 돼서 이제 오늘 이제 친문에 임하게 될 텐데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가 아까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과연 수사에 아예 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오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연수원으로 따지면 30기 이상 아래 그렇죠. 후배 검사들한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